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만드는 제조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5월 달에 48.7까지 떨어졌습니다. 3월 달에 50.3에서 4월 달에 49.2 그리고 5월 달에는 48.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면요. 50이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예요.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4월 달에도 49.2로 50 아래고요. 5월 달에도 48.7로 50 아래입니다. 경기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야, 이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위기 때 41.5보다는 높아요. 그죠? 그리고 2021년 3월에 64.7보다도 낮고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50이 기준점인데 2달 연속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또 시장의 전망치가 49.6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4월 달에 49.2를 회복을 해서 49.6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가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미국도 지금 침체가 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건설 경기까지 부진했거든요. 지금 건설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GDP 예상을 하잖아요. GDP가 국내 총생산입니다. 성장률 예측치 2분기를요 1.8%로 낮췄습니다. 1.8%.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쫙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나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없다가 대세처럼 됐다가요. 요즘은요 또 시장이 변해갑니다. 또 9월에 인하 한번 한다. 그리고 이게 경기가 더 나빠지면 12월에도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번이나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예요. 11월에 금리 인하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금리 인하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안 할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때문에 말입니다. 9월에 인하하고 11월에 인하하고 12월에도 사실 인하하기가 쉽지 않아요. 12월에도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 소비 시즌이거든요. 이럴 때 금리 내리면 잘못하면 이게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요. 경기가 꼬꾸라지는 모습, 경기가 냉각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시장 벤치마크 금리라고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요. 4.392%까지 4.4%가 깨졌습니다. 4.5%는 예전역에 깨졌고요. 4.392%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요. 오늘 시장은 오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2번이나 된다고 하면 이게 시장이 폭등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금리 인하한다는데 이게 금리 시장의 어떤 주가가 폭등하는 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정반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다우산업지수는 그야말로 쭉 빠지게 했어요. 장중에는. 물론 장막판에 조금 살려 올려서 0.3%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115.29가 빠졌고요. 38,571.03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대형주 중심인 S&P 500은 0.11%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5.89가 올라가서 5,283.40 마찬가지로 장 중간에는요. 똑같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크다는 뜻인가요? 여기다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떨어졌다가 0.56까지 올라갔고요. 93.65가 올라서 16,828.67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불안감이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2번 인하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시장은 환호했거든요. 그동안은. 이게 웃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에 왜 주식시장이 환호하냐. 이건 좀 이상하고 비정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중요한 것은요. 침체의 기운이 좀 시장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지금 약하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약간씩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아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일단 주요 기업의 지수부터 먼저 보면요. 또 엔비디아는 이게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네요.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115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115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1148.25달러에서 115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시장과 우리의 반도체 시장이 동시에 이게 뭐 커플링 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커플링 되는 게.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올라갔다.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176.2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애플은요 194.0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은 좀 그렇고요. 이게 애플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전자나 가전이나 스마트폰 쪽은 좀 올라간다. 뭐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아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도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이 발견된 것 저는 그게 오늘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여러분들이 묻지마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거. 투자는 원칙을 가지고 석유가스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시되 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꼭 말씀을 올립니다.